이거 하정우 수석이 그 사의 표명하기 전에 이뤄진 조사예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의뢰해서 24일, 25일이거든요. 금토 해서 ARS 방식으로 부산 북구갑 주민 800명 대상으로 한 것인데 하정우 후보가 35.5% 나왔고 한동훈 후보가 28.5, 박민식 후보가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하정우 후보는 뭐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높게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하정우란 사람을 선호를 많이 원래 했었던 건지 잘 모르겠네요. 워낙 여기가 전재수 당시 의원이 지금 사퇴 아직 안 했죠. 네. 전재수 의원이 워낙 지지율이 높았어요. 지난 22대 총선 때도 52%나 득표를 했어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한 9%가량밖에 득표를 못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전재수 의원은 52%나 득표했던 완전히 전재수 의원 텃밭이거든요. 네. 근데 전재수 의원이 이미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언급도 했었고 그래서 전재수와 하정우가 약간 러닝메이트 같은 성격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지지를 적극 투표층에서는 받고 있고 예. 실제 40%대 득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적극 투표층은 하정우 대 박민식 대 한동훈 봤을 때 하정우 숫자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표 보면 적극 투표층이라는 건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된 거니까 이제 투표 선거 결과를 전망하기 위해선 투표할 사람들을 좁혀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 꼭 투표 참여하실 거냐고 하면은 보통 다 예라고 하지 않아요? 예인데 그래서 1번 반드시 투표하겠다. 2번 뭐 가급적 투표하겠다. 3번 뭐 그때 가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게 전국 투표 의향층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에서 이게 이제 그거예요. 안 한다 하면 이제 민주시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다고 다 하는 거예요. 샤이 기권들이 또.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뭐 80% 90% 나고 실제는 이제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도 떨어지긴 하는데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의 지금까지의 흐름 네. 뭐냐 하면 진보 성향층은 투표 의지가 높고 보수 성향층은 투표 의지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하정우 거예요. 수석이 지금 더 많이 나왔다. 하정우 후보는 본래의 전체 여론조사에 참석한 사람들에 비해서 올라가고 적극 투표 의향층에. 그런데 보수층의 후보들은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투표에 참여할 사람들의 적은 거예요. 보수 후보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과제는 후보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도 과제인데 하나가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지지자들의 투표 의지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장에 안 나가면 다 도루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는 전체 결과와 차이가 없거나 좀 올라가야 돼요.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그런데 지금 전체 결과에 비해서 떨어지는 현상은 원래 잘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투표 의지가 높아서 보수 후보들이 적극 투표 의향층이 좀 더 높아지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없는 게 이제 이번 선거의 특성이에요. 적극 투표층이 혹시 지역이나 연령이나 아니면 그 진영에 따라 말이 좀 앞서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선 어지간하면 해야죠. 이게 이제 적극 투표층인데 네. 반드시는 또 얘기를 안 하고. 반드시는 어쨌든 얘기는 우리는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지역별로도 이런 차이가 혹시 있나? 아니면 뭐 진보 진영 지지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투표율을 보면 보수 지지나 진보 지지나 별 차이 없는데 우리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이 혹시 앞서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정프로가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셨죠? 정프로 어떤 이 예리함이 이제 예전부터 있으셨는데 한번 연구가 좀 왜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문화적인 영향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에 자민련이나 제3정당이 후보들이 막 뜨는데 뜸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당이 있다가 다른 데들은 이제 이렇게 후보들이 이제 지지율이 한 달 전부터 나오는데 한 2주 전까지 무응답층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일주일 남겨놓고 그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정당의 후보들이 당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청도는 뭐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를 들었던 기억이 얼핏 그게 한 15년 막 20년 전이긴 한데 이택수 대표 지금 한심한 표정으로 보고 계셔. 아니 실제 충청도하고요. 충청도민이 많이 살고 있는 인천,
이쪽 지역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응답 자체를 좀 안 하고 뭐 응답을 하더라도 유보층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참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 충청도 많고요. 근데 다만 적극 투표층 여부는 우리가 객관식으로 보통 물어봅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 투표 가급적 투표하겠다. 근데 만약에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충청도하고 다른 지역이 좀 엇갈릴 수 있는데 객관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특히 ARS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표할 사람들이 또 응답을 합니다.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네. 전화 면접 조사는 미국 같은 경우 전화 면접 조사할 때 투표하겠다는 분들만 통계를 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likely voters라고 그분들만 집계를 하고 아예 집계해서 이제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 배제하는데 우리나라는 투표 안 하겠다는 분도 집계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네. 적극 투표층 통계를 별도로 또 이렇게 내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최신 조사가 한번 나와야 다시 얘기해 볼 부산.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찬반을 물었는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층에서 반대하는 기류가 40% 내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단일화는 통상적으로 산술적 결합 플러스 알파예요. 예, 단일화가 되면 주목도 높고 또 마음 안녕했던 사람도 쭉 가는 거거든요. 통상 산술적 결합 플러스 이상인데 요런 기류가 이제 대선 때도 많이 하는 건데 지역을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경우 많지 않은데 이 지역 주민들이 40%면은 사실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수 성향층의 40%가 얘기한다는 거는 그러면 단일화를 했을 때 단순한 산술적 결합이 아니라 어떤 그 안에서의 화학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결합이 안 될 수도 그렇겠죠. 있는 부분, 이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만약에 단일화를 뭐 한동훈 후보든 박민식 후보든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해소해야만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 마음이 난 이 사람이 되면 투표를 안 할 거야 지지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과제 또 하나 과제예요. 일반적으로 예. 단일화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보통 마이너스 알파가 어디까지 갈 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 20% 두 후보가 합치면 50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30, 20 합치면 한 45쯤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거고 물론 이제 그게 60 나오고 이런 경우 거의 없지 않나? 1위 후보로도 가긴 하니까 물론 이제 그게 100% 합쳐진 데 안 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후보들의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두 후보들이 이제 합쳐서 한 50%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상 갈 수 있는 거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지금 보수 후보들이 다 이제 25% 약간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전체적으로 안 가면 40%한 초반이나 중반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마 단일화하기는 쉬운 건 아니야. 장동혁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 친윤 대 반윤 구도 혹은 장동혁 대 한동훈 뭐 이런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지난번 22대 국회 때 서병수 후보가 얻었던 47%가량의 득표를 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리고 단일화를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에 지난번 부산에서 어떤 행사에서 박민식 후보 뭐 지지자가 한동훈 후보한테 막 격하게 이제 반발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앞으로 계속 노출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하정 후보 입장에서는 좀 현장이 좀 유지가 되는 걸 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을 때 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2, 3일 집중적인 지금 조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다음 조사에는 이제 이 하수석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지역 대상 이 조사에서 부산시장 조사를 했거든요. 전재수 후보는 5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 전재수 후보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물론 있는 거죠? 100%는 안 되겠지만 그 룸을 캠페인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인데 그것을 그 휴강 효과를 100% 흡수하느냐는 또 그 하정우 후보의 과제이겠죠. 네네네. 그런데 지방선거는 줄 투표 성향이 또 매우 강합니다. 아, 2번. 투표용지가 여러 1번, 가지이기 1번. 때문에 같은 번호를 찍을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 후광 효과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네요. 북구 주민들은 여기도 뽑아야 되고 부산 시장도 시장도 뽑아야 뽑아야 되고 되니까. 다 뽑으니까. 전재수 근데 후보가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꽤 많이
앞섰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조사 보니까 박형준 시장이 네. 상당히 쫓아갔습니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해서 조사한 24일, 25일 요 방식에서는 요거는 북구갑 네. 주민. 아, 부산 북가. 여기 지금 그 부산시장 요거 조사했을 때는 전재수 50, 박형준 4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하나 여론조사 기관이 또 등장을 했어요. 네. J2 인사이트 랩이라는 기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재수 43.9, 박형준 43.7 이렇게 나왔거든요. J2 인사이트 랩. 네, J2 인사이트 랩이라는 곳은 도대체 또 어떤 곳인가? 기관은 이제 모르는데 네. 근데 최근에 그 부산에 두 가지 조사가 나와서 굉장히 주목이 됐어요. 요 조사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게 이제 한국갤럽이었나 난 한국리서치 KBS와 한국리서치 했는데 그 차이가 이제 한 4%인가 6%인가 적게 나온 거 좁혀진 게 네.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크게 지금 부산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까지 이어진 게 있었는데 약간 이 두 실제 여부는 뭐 잘 알 수는 없는데 그 하나 좁혀졌던 조사 같은 경우는 재질문을 하지 않은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조사에서는 재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닌데 네. 통상적으로는 사람면접원이 하는 조사 같은 경우는 재질문을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무응답 비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는 후보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격차가 1위 후보가 좀 더 올라가요. 모르는 무응답 중에서 이제 1위 후보와 2위 후보 비율이 비슷하게 분산되거든요. 그러면 네. 격차가 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재질문을 안 한 조사였고 방금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보면 집 전화 비율이 25%예요. 아, 이 포함된. J2 인사이트 랩이 한 예. 조사가 예, 집 전화 요즘에는 집 전화 비율을 거의 0으로 하고 휴대전화를 100%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 넣는다 하더라도 5% 10% 이내인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집 전화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10%가 안 돼요. 대한민국에. 네. 도시는 더 낮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거를 뭐 10%를 넘게 20% 하게 되면은 실제는 또 다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물론 집 전화로 했을 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의 친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25%는 최근에 나온 조사들 중에서 비율이 엄청나게 비중이 높은 제일 거예요. 높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집 전화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네. 경험칙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의 네. 보니까 의미가 이 있습니다. 회사가 J2 인사이트 랩이 4월 7일 날 여심에 등록된 아주 네.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하네요. 신장기업 네. 회사고요. 부산에 소재한 오픈빨 좀 있습니까? 이러면 부산 대표가 소재. 조씨네요. 그래서 J2 J2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또 한 조씨가 한 분 더 계시겠죠. 그래서 네. J2 아하. 인사이트 랩인 것 같고. 네. 아무튼 날카로운 추측입니다. 뭐 유선 전화 대표- 반영 비율이 아무튼 키포인트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내부 회의 결과 네. 이 정도 반영시키는 게 출구 조사랑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측 조사처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 방식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유선 전화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실제 부산 선거 결과는 뭐 역시나 한 자릿수로 엇갈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의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신호로 여러 가지 뭐 신호하고 이제 네. 그 뭐 잡음이 있을 텐데 이것도 신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유심 이렇게 이제 봐야죠. 아, 부산이 한 자릿수로 이제 결과가 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여기서 40% 득표했고 김문수 후보가 51%나 득표했던 네.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거든요. 네. 사실 뭐 혹시 웬만한 네네. 모든 네. 대부분의 조사가 네. 한 자릿수 격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정확도 결과의 정확도를 떠나서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나라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이 꽤 크잖아요. 매우 크죠. 그러면 꼭 이 회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신뢰할 수 있는 수치들을 내놓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어쨌든 그 언론에 많이 공표가 좀 돼야 될 텐데 선거 앞두고 회사 만들었다가 선거 끝나면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여러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발표되고 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위험하진 않나.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을 평가하는 네. 뭐 그런 부분 학계나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하고 또 연구 용역으로 뭐 논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선거 결과하고 선거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 그러니까 예측력을 갖고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배점, 보통은 70% 이상 배점을 하고요. 나머지는 조사의 환경, 뭐 응답률이라든지 어느 정도 신뢰 있는 조사를 했는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조사기관들을 뭐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 특히 조사기관들 하우스 이펙트 아까 우리 윤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사기관들별로 하우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특히 이런 장르만 여의도 같은 데서 좀 유익게 해석도 좀 해주고 짚어내야 이런 될 부분이 것 굉장히 같다. 중요하죠.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잠깐만. J2 인사이트랩의 조하연 대표는 서울 파이낸스 소속으로 부산에서 활동하는 아나운서 겸 언론인이라고 서울 합니다. 파이낸스라는 언론사에 그런 거 소속인데 부산에서 활동하는 아나운서면 아나운서면 아나운서고 언론인이면 언론이지 아나운서. 원래 겸 있어요. 피자도 있고 PD 겸 기자도 있고 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앵자도 있어요. 앵커 겸 기자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이 있고 근데 하여튼 이분이 2018년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해운대구 구의원에 출마를 했던 전력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좋아요.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네. 아나운서 겸 기자 있을 수 있고요. PD 겸 기자 있을 수 있죠. 예. 아나운서도 언론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나운서 겸 언론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나운서 자체가 언론인. 미안합니다. 스파게티 겸 파스타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 미안해요. 네, 나도 우동통면 겸 라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되게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네. 이제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난 대세에 좀 따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이제 뭐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어느 후보가 좀 낫다. 그러면 그 중간에 또 어느 후보를 빼고 뭐 빼고 했을 때 그 표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빼고 한 결과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고 네. 또 그래프에서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높낮이를 해가지고 네. 뿌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새로운 것이 뭐냐면 어느 지역이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마다 광역이면은 어느 시마다 정치적 특성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보수적인 센 데가 있고 진보가 센 데도 있었잖아요. 그 후보한테 유리한 지역만 조사를 해요. 도지사 조사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래프만 보니까 그렇죠. 뭐 이번에 붙었다 역전됐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분석이거나 예측이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선거 전략이거나 선거 운동이 되는 경우들이 과거 도구. 선거 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마치 예전 그 명태균 씨라든지 뭐 관련해서 문제가 된 적이 좀 있었잖아요. 무죄 났습니다. 우리도 막 가요 그냥. 대가성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튼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자칫 이 유권자들의 눈을 좀 흐리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생명을 부탁드립니다. 눈먼 자여